2016년 잭 다니엘은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위스키를 처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단주 여러분, 혹시 나이트캡이라고 아시나요? 자기 직전에 한 잔 마시는 술을 뜻합니다. 왜 자기 직전에 술을 마실까요? 그건 바로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를 기분 좋은 향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위스키는 나이트캡으로 딱이에요.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 목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진한 향이 느껴지시죠? 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복잡해서 즐기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왁작지껄 떠들면서 마시기보다는 혼자 즐기기 좋은 술, 고독한 남자의 한 잔. 오늘은 위스키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스키에 대해서 뜻을 알아봐야겠죠. 위스키는 생명의 물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실제로 중세시대에 약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위스키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각종 곡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후에 증류해서 만든 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서 영국, 미국으로 전해졌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키는 제조 방식, 원료에 따라서 다양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위스키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몰트 스카치, 발벤이라고 하면 싱글 몰트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스카치는 어떤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료별 분류부터 볼까요? 싱글 몰트, 그레인, 블렌디드 몰트,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싱글 몰트 위스키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싱글, 한 곳, 몰트, 메가, 즉 한 곳에서 증류소에서 메가로만 만든 위스키. 쉽죠? 메가는 보리를 싹을 튀게 한 다음에 말리는 겁니다. 영어라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표기 방법을 보면 엄청 간단한 걸 알 수 있어요. 발베니, 맥켈란, 글렌피딕, 달모 등이 대표적인 싱글 몰트 위스키인 거죠. 그 다음은 그레인입니다. 밀이나 호밀, 옥수수 등 메가 말고 다른 곡물로 만든 위스키를 말합니다. 니카코베이, 헤이그클럽 등이 유명하죠. 블렌디드 뜻이 뭐죠? 섞는다는 뜻이에요. 싱글 몰트와 그레인을 섞은 거를 말하는데 스카치 위스키의 90%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위스키들이 블렌디드 위스키일 거예요. 발렌타인, 시바스릭, 로얄 샬럿, 조니 워커, 이 부분들이 블렌디드 위스키에 속하죠. 우리 아빠뻘들은 항상 보면 저 발렌타인이나 시바스리가를 그렇게 드셨어. 마지막으로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블렌디드 몰트는 여러 종류의 싱글 몰트 위스키를 갖고 블렌딩을 하는 건데, 블렌디드 위스키와는 다르게 그레인 위스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임페리얼이나 올드파, 몽키숄더, 락 오이스터 같은 위스키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번, 테네시, 스카치, 라이, 캐나디안, 아일리시, 콘 등이 있습니다. 먼저 버번 위스키를 한번 보면요, 미국 스타일의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켄터키주가 버번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51%의 옥수수가 원료로 포함되어 있어야 버번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태운 새 오크통에 숙성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서 대체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나게 됩니다.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가장 알기 쉬운 게 이 버번 위스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짐빔, 와일드 터키, 우드포드 리저브 등이 있죠. 다음은 테네시 위스키인데요. 기본적으로 버번 위스키와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테네시주의 독자적인 주류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여가 방식으로 제조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조법은 큰 통에 잘게 자른 사탕 단풍나무를 3m 정도 높게 쌓은 뒤에 천천히 여가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버번 위스키보다 훨씬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잭 다니엘, 조지 디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위스키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소 2번 이상의 증류를 해야 하고 버번이나 와인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엄격하고 규정이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라가블린이나 발베니, 맥켈란, 조니 워커 등 스카치 위스키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면세점에도 없어 이젠. 그 외에 라이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와 유사하지만 호밀의 비율이 51%가 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고, 아일리시 위스키는 위스키의 시초라고 여겨지는데 위스키 단어 자체가 생명수를 뜻하는 아일랜드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콘 위스키는 말 그대로 옥수수를 8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캐네디언 위스키는 라이 위스키와 콘 위스키를 섞어서 만드는 캐나다에서 만드는 위스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잉글랜드가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 위스키 제조에 대해서 심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발전을 했고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술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자 영국 정부는 1853년에 규제를 완화하고 위스키를 병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스키 시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지금의 위스키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은 1923년에 첫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었는데요.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케치루 마사타카는 스코틀랜드의 양조 기술을 그대로 일본에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위스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일본은 이런 면에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위스키에 도전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위스키 제조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지면서 위스키를 선보였는데 지금의 오르시도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크호스, 디프로메트 같은 위스키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위스키 수입이 한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한국의 위스키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2014년에 진빔을 인수하면서 매출 4조 5천억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진빔 인수로 인해서 세계 중류 시장에서 3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잭 다니엘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6년 잭 다니엘은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위스키를 처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잭 다니엘의 노예였던 니어리스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잭 다니엘을 만든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잭 다니엘에서만 볼 수 있는 단풍나무 숯 필터링 제조법은 니어리스트 그린이 고안했다는 겁니다. 라벨을 잘 살펴보시면 넘버 7이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이 넘버 7의 의미는 잭 다니엘이 의미를 밝히지 않고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이고 7년 동안 숙성을 해서 넘버 7이다. 애인이 7명이다라는 썰부터 7번째로 증류소를 허가를 받았다는 썰 등 참 말이 많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가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맥켈란의 파인앤레어. 2019년에 경매에서 2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진짜 후덜덜합니다. 그럼 도대체 한 모금이 얼마라는 거야?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자. 차 팔아야 돼?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어떻게 읽으셨나요? 위스키는 와인과는 다르게 몇 년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위스키의 연도 표기는 숙성 연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즉 위스키의 12년은 12년간 숙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 12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위스키의 숙성 연도는 사용된 원액 중에서 숙성 연수가 가장 짧은 원액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30년 숙성과 12년의 숙성 위스키를 블렌드한다면 표기는 12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니 워커 블루 라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숙성 연수를 라벨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숙성 연수 표기는 의무가 아닌 자유이기 때문이죠. 위스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스코틀랜드? 영국? 아니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증류소 숫자가 2,000개가 넘어가요. 스코틀랜드는 몇 개? 130여 개. 영국? 30여 개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다면 전 세계 증류소 판매 1위는 진로 소주입니다. 물론 소주가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판매율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위스키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주 같은 시장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와인, 위스키, 사케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백수 환동주라는 술을 운 좋게 마셔본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떤 위스키나 와인하고 견주어도 정말 맛있고 캐릭터가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위스키 하면 기본을 알겠다는 느낌 좀 드시나요? 위스키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면 조금만 서칭해보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스키 드실 때 조금이라도 알고 먹으면 완벽하게 맛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먹어야 더 맛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파!